검객이 파이? 그리고 잠깐, 트리에는 돌아왔어? 우리가 도착했을 땐 두 사람만 쓰러져 있었어요. 제가 청룡둥이 씨와 주변을 조사해봤는데 트리에님의 흔적을 찾지 못했어요. 그 검은 망토의 검객은 젠장, 역시 그 녀석이었군. 우리가 한 발 늦었어요. 오로닉스의 불씨는 이미 빼앗겼어요. 그럼 트리에의 실력은 거의 바닥난 상태야. 지금은 아주 미세하게밖에 안 느껴져. 불행 중 다행이라면 두 선생님이 무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턴 둘로 나눠 움직이도록 하죠. 한쪽은 시면을 지키고 있다가 아글라이아님의 지원병과 합류해 트리엔 선생님의 행방을 찾읍시다. 다른 한쪽은 저와 함께 검은 옷 검객을 추적하고 불씨를 되찾아보죠. 그자가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두 분에게 설명할 시간이 없었는데 실은 검은 물결이 걱정돼서 아낙사 선생님과 나름 대비를 해뒀답니다. 자세한 건 가는 길에 알려드릴게요. 상황이 급박하니 최대한 서두르는 게 좋겠어요. 보고드립니다, 파이노님. 트리비님과 트리노님도 계셨군요.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아글라이아님이 보내서 온 건가? 그렇습니다. 아글라이아님께서는 이미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저더러 전가를 전하라고 하셨죠. 파이논, 그 검객이 내게 무척 의미 있다는 건 알아. 하지만 계획 없이 무모하게 돌격한다면 헛되이 목숨을 잃는 사람은 너뿐만 아닐 거야. 알아. 증오는 영웅을 죽이는 독주인 법. 힘든 싸움을 할 생각은 없어. 그 검객이 정말 검은 물결과 관련이 있다면 황금의 후예가 얕볼 만한 상대는 아닐 거야. 애당초 거룩한 도시로 돌아가 아글라이아님과 전략을 의논할 생각이었어. 포위의 토벌을 하려면 더 많은 이의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 좀 전에 분담한 대로 저와 히아킨 씨는 여기 남아 지원병을 기다릴게요. 파이논 씨는 남은 사람들을 이끌고 거룩한 도시로 돌아가 아글라이아 씨에게 계획을 전하시죠. 트리논도 심연에 남을게. 그래야 진전이 생겼을 때 양쪽 모두 조치를 취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부탁할게요. 트리비 선생님, 이만 가죠. 저희 왔습니다, 아글라이아님. 파이논, 나랑 상의부터 하지 그랬어. 라이야, 파이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오크마가 위험한 상황이잖아. 알아. 인간이 기댈 수 있던 두 티탄이 이렇게 단시간 내에 끔찍한 일을 당했다니 믿을 수가 없어. 금실은 건드리면 끊어지기라도 할 듯 전에 없이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야. 파이논, 네 계획을 말해봐. 시간이 없으니 간결하게. 티탄을 사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불씨까지 빼앗으려 한다고? 네, 불을 쫓는 여정과 똑같아요. 아낙사 선생님은 불을 훔치는 자가 나타난 게 검은 물결이 만연하다는 증거라고 하셨죠. 추론의 진위는 둘째치고 생각보다 검은 물결의 기세가 맹렬한 것 같네. 하지만 그 광기가 우리에겐 기회이기도 해요. 불씨가 놈들의 목표라면 유인의 함정에 빠뜨릴 수 있죠. 우리가 시면으로 갔을 무렵 아낙사 선생님은 세르세스의 불씨를 가지고 거룩한 도시를 벗어나 전장으로 향했어요. 말해봐. 무슨 근거로 우리가 불씨를 하나 더 잃는 결말을 맞지는 않으리라 생각하는 거지? 그야 이번에는 천회의 위력이 우리 편에 서 있으니까요. 모든 게 그녀에게 달렸죠. 물론 당신의 또 다른 동료도 필요하답니다. 말이야? 그런 거였군. 파이논, 조금 전에 말한 그 전장이 크렘노스 성이지? 네, 다들 니카드로와의 전투에서 이분과 그녀의 동료가 굉장한 신의 기적으로 크렘노스 성의 과거를 재현했던 것 기억하죠? 그게 바로 승리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같은 방법을 사용해 오로닉스의 힘으로 과거의 문을 열고 적을 깊은 곳으로 유인한 후 불을 훔치는 자를 세월의 미궁에 봉인할 겁니다. 좋은 생각이네. 오로닉스가 세상을 떠난 지금 야누스의 신력은 오크마 소유지. 불씨만 되찾는다면
그 검객은 절대 도망칠 수 없을 거야. 악전고투를 벌이는 게 아니라 계략으로 승리한다니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네. 꼬마야, 할 수 있겠어? 신난 걸 보니 자신이 있는 모양이야. 다들 모르고 있겠지만 선생님이 실종됐을 무렵 원로원에서 급히 소식을 전해왔어. 나무정원 사건을 전해들은 카이니스 일행이 은밀하게 세력을 모으고 있는데 아마 다음 시민총회 전에 움직일 것 같아. 대체 뭘 하려는 걸까? 근시안적인 야심가라면 황금의 후예를 이용할 만큼 다 이용했다고 여기며 미리 판을 준비하고 있겠지. 언젠간 우리도 틀림없이 인간의 문제를 겪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원로원의 정가를 전하기 위해 카스토리스를 보냈으니 당분간은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겠지. 파이논, 우리는 불을 훔치는 자를 꺾고 전공을 세워야 해. 그게 앞으로 원로원에 맞서는 비장의 카드가 될 테니까 네 생각도 나와 같다면 좋겠네. 물론이죠. 선봉은 제게 맡기세요. 죄송합니다. 오크마가 안팎으로 불안한 탓에 또 폐를 끼치게 됐네요. 하지만 상황이 급박해서 하나하나 협상할 여지가 없어요.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은 당신이니 당신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솔직히 이 계획의 안정성은 장담할 수 없지만 불을 훔치는 자의 칼이 당신을 해하려면 제 가슴을 먼저 관통해야 할 겁니다. 트리엔보다 100개의 문을 잘 다루는 건 아니지만 너희가 시간을 벌어준다면 나도 멋진 문을 열 수 있어. 불씨를 되찾을 수 있을지는 아낙사에게 달려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분은 분명 해내실 거예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너희에게도 고마워. 그럼 지금 바로 적의 포위를 시작하자. 부디 케팔의 가오로 예리한 안목을 얻고 적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마이데이 말씀이시죠? 또 다른 난제를 해결하러 갔어요. 걱정 마세요. 이 전장에 절대 빠질 녀석이 아니거든요. 잘 있어, 친구. 꼭 우리를 고향으로 데려가줘. 다 똑같군. 너와 나, 우리 모두 분쟁과 공포로 배를 채우지. 동족을 이끌고 이 피로 물든 운명을 깨부술 수 있다면 다시 한번 내게 증명해 보이게, 마이데이모스. 여기 있을 줄 알았어. 얘기는 들었어. 너흰 곧 원정을 떠난다고? 그래, 어느 때보다 힘든 전투가 되겠지. 목적지는 이번에도 크렘노스 성이야. 그래서 여기엔 세상을 떠난 니카도르에게 기도라도 하러 왔나? 아니, 그 반대지. 너에게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이번에는 우리에게 전선을 맡겨줘. 네가 맞서야 할 전장이라도 패배는 용납 못해. 혹시 산을 일군 자 지오크리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어? 칼토너스 씨와 이야기를 나눈 모양이군. 전설 속 산의 백성의 이름이지. 헤어지기 전에 몇 마디 더 나눠보자고. 칼토너스가 말하길 먼 옛날 산의 백성들은 산속에 은거했다더군. 그들은 매일 땅을 파고 채집하며 분쟁 없는 평화롭고 소박한 삶을 보냈다지. 하지만 지오크리스는 별종이었고 전통을 부정하며 산밖의 세계를 동경했어. 지루한 풍습은 그에게 감옥이나 마찬가지였지. 네 처지와 정말 비슷하네. 맞아. 그 역시 나와 같이 선택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어. 어느 날 지오크리스는 평소처럼 산 언덕을 넘다가 산자락에 주둔한 라도닌 부대를 발견했지. 그 라도닌들은 산 언덕을 유격의 본거지로 삼으며 숙적 캄파닌과 교전 중이었어. 공용어를 독학한 지오크리스는
병사에게 정보를 캐냈지. 라도닌이 산에 지뢰와 폭약을 설치하고 적을 유인할 거라는 계획이었어. 그건 산의 백성 터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으며 머지않아 위기가 닥칠 거란 뜻이었지. 지오크리스는 곧바로 마을로 돌아와 부족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했어. 하지만 그런데도 그들은 변화를 꾀하지 않고 버티려 했지. 맞아. 산의 백성은 변화를 두려워했으니 이주는 말할 것도 없었지. 전쟁이 닥쳐왔지만 장로는 평화만 바랄 뿐 산을 떠나려 하지 않았어. 지오크리스는 슬픔과 분노를 느꼈지.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동족을 이끌고 반항했으려나? 양쪽 모두를 만족시킬 만한 완벽한 방법이 떠오르질 않네. 양쪽 모두를 만족시킨다라. 그게 우리가 순진하다는 방증이야. 지오크리스가 어떻게 했는지 알려줄게. 그는 산의 백성이 모아둔 보석을 라돈인에게 가져가서 대량의 화약과 맞바꿨어. 하지만 그건 캄파닌에게 맞서기 위해서가 아니었지. 밤을 틈타 그는 부락 주변의 숲을 불태워 사람들을 도망치게 했어. 그 불이 바로 산의 백성의 역사의 시초야. 그날 이후 그들은 문명의 강에 합류했고 거룩한 도시에 거인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든. 그리고 옛 그 산은 검은 물결에 한낱 물거품이 되었어. 하지만 고향을 떠나면서 수많은 산의 백성이 불행을 겪게 됐지. 가령 크렘노스 쪽의 사냥감이 되거나 노예로 부려지거나. 그래, 그 또한 역사의 일부야. 지오크리스의 공로와 과실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분분했어. 그럼에도 역사는 그를 산을 일군 자라고 떠받들지. 그 이유가 뭘 것 같아? 그건 아주 명확해. 그는 행동으로 옮겼고 자신의 손으로 변화를 새겼기 때문이야. 모두에게 자신을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았고 양쪽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져 헛되이 시간을 보내지도 않았어. 그는 전통이라는 족쇄를 불태우고 모두를 다가오는 시대로 몰아간 거지. 이미 마음의 결정은 내렸군. 그렇지? 머지않은 난 오크마를 떠나 이 세상의 어둠과 싸우고 니카도르의 운명을 짊어질 거야. 그러니 잘 들어. 훗날 우리가 다시 전장에서 만나게 됐을 때 내가 불을 쫓는 여종과 다른 편에 서 있거든. 등 뒤에서 10번째 흉추를 찔러줘. 그게 날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약점이니까. 약속하지. 이젠 네 전장으로 가서 불을 훔치는 하이에나를 죽여줘. 혹시라도 궁지에 몰렸다면 하늘의 창내를 향해 기도를 올리고 큰 소리로 새로운 신의 이름을 불러보아. 하늘을 울리는 교전 소리. 이건 아락사 선생님 혼자서 낼 수 있는 소리가 아닙니다. 저 앞이 전장이니 조금만 더 서두르죠.